실제 중개업소에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증금 다 날려요.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하고 전세권 등기도 되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확정일자하고 전세권 등기. 자, 확정일자 하면 당연히 거기에 전입신고하고 입주하고 확정일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는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권 등기보다 확정일자가 훨씬 더는 아니고 확정일자가 효력이 더 강력하다. 아, 그렇습니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좋냐? 특히 아까 단독 다가구 말씀드렸죠? 단독 다가구는 별도로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2개 해야 돼요. 토지에도 해야 되고 건물에도 해야 되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럼 비용이 2배로 들어가죠. 그 임대인이 동의해주기도 어렵고요. 특히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훨씬 더 막강하다. 건물에만 해도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되면 거기서 배당을 다 받아요. 임차권의 효력을 토지에도 미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민법에. 그러면 전세권은 장점이 전혀 없느냐? 장점은 딱 하나.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는 건 2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저당하고 전세권.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도 만약에 우리가 다가구 뭐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가구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뭐 임대사업 하려고 통으로 임대할 수는 있겠네. 각 호별로. 그렇죠. 다가구는 일부만 임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도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하죠. 그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일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의 건물인데 일부란 말이에요. 경매에 넣으려면 그 부분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다세대 빌라와 다가구 차이점은 아시죠? 네네. 예. 다세대 빌라 연립은 구분 등기가 되잖아요. 호실별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면 바로 경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구는요. 통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등기고 각 호실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 호실에 대해서 경매 넣을 수 없고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경매 넣을 수 있어요? 내 전세권은 이건데 일부에만 돼 있는데 경매 칠 수 없고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의 경우에는 경매 넣을 수도 없어요. 장점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훨씬 더 효력도 세고 더 바람직하다.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2개 다 하겠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상관없겠죠. 2개 다 하는 거 상관없다. 2개를 다 선순위로. 근데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확정일자는 선순위, 전세권은 후순위. 별로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선순위면 둘 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2개나 있으니까. 2개나 있으니까.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경매에서 넣을 수도 있고요. 경매 안 넣으면 뭐 나중에 경매 진행 중이면 뭐 배당할 수도 있고. 이런 표도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 뭐 밴드나 아니면 호랭이님한테 공유하시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황옥동 빌라를 돌아다녔는데 싱크대가 떼져 있어요. 그런 거 많아. 그래서 전세가를 싸게 해준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 자, 등기부만 확인은 안 되고요.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중개업소에서 중개할 때 건축물 대장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 네. 용도와 다르게 근린 생활시설인데 너한테 주택으로 임대차 한다? 불법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예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베란다 불법 확장, 또 지금처럼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증개축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이따 나올 텐데 전세 반환 보증도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신탁 등기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뭡니까? 신탁 등기는 말 그대로 믿을 신, 그다음 맡길 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탁 회사에 재산을 믿고 맡겨요. 믿고 맡기고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뭐 신탁사에 맡기고 너가 처분을 해줘, 너가 임대를 해줘, 내가 수수료 줄게 하고서 신탁 회사로 등기를 넘기죠. 그럼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무슨 신탁, 그리고 거기에 밑에 뭐 신탁 원부 몇 호 이렇게 찍혀 있어요. 등기는 어떻게 돼 있죠?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신탁. 소유권이 넘어가요. 넘어간 거네. 신탁에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하고 완전 달라요. 신탁사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신탁사가 아니고 금융기관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개인한테 신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요. 대내적으로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 소유자, 뭐 위탁자라 그래요. 이거 원래 내 건데 잠깐 사정이 있어서 신탁사로 등기를 넘겼다. 근데 와서 임대차에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 중개업소에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증금 다 날려요. 강제로 명도당해요.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 완전 넘어갔죠. 임대를 하려면 그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수탁자와 직접 임대차를 하든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 안 받고 하려고 해요. 왜냐? 여기서 임대 보증금이 나오면 일부 채권을 회수 신탁 계약에 대부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대 보증금이 들어오면 얼마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쪽 수탁자 배제하고 계약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기가 다 보증금이든 월세를 받으려고. 만약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담보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신탁사에 통보를 하겠죠. 연체했다. 그럼 이거 신탁사에서 매각해달라. 그러면 이제 보통 신탁공매라고 하는데 아까 온비디에서도 그 신탁사 물건 매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매각하면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명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뭐야 임대차 계약했는데 근데 임대차 계약서 보면 임대인이 신탁사겠어요? 신탁사일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신탁사이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탁사라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원래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돼 있거나 신탁사로가 임대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신탁사에서 당연히 이거 매각할 때 동의한 적 없다. 임대차 계약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 고스란히 뭐 대항력이고 우선변제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아예 임대차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동산을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임대차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탁등기가 돼 있으면 그 수탁자와 직접 계약을 하든지 임대차에 대해서 수탁자 동의서 가져와. 당신 말 어떻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죠. 상대방의 말 선의를 믿지 마라. 예, 믿을 건 계약서와 문서뿐이다. 그리고 참고로 신탁등기는 직접 그 등기소에 가서 직접 떼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에 뗄 수가 없어요. 신탁원부 몇 호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주소하고 신탁원부 몇 호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발급받으면 별거 없어요. 딱 세 가지 있어요. 거기에 부동산 등기부, 그다음에 신탁 계약서, 그다음에 뭐 위탁자가 누구고 수탁자가 누구고 이걸 포괄해서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탁 계약서에 지금 말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임대차 할 때 신탁사 동의를 받아라. 뭐 임대차 관계 있으면 뭐 통지를 해라. 수수료를 얼마로 하고 나중에 이걸 매각할 때 대금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대출 은행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1순위 가고 수수료 먼저 떼겠네요. 신탁 수수료 가고 은행이 대출금 가고 남는 거 있으면 위탁자한테 물론 중간에 이제 동의받은 임차인들이 있으면 임차인한테 가고 남는 거 있으면 원래 소유자한테 가고 원래 소유자한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탁등기는 주로 언제 하냐면 지금처럼 이게 신탁회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대출이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위탁자가 일반 뭐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보다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주고 뭐 개발하거나 이럴 때 뭐 자금이나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대기도 하고